네, 사주 재테크 실전 명조 풀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명조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연습은 제가 물상명리, 우리 이 부산 박도사라고 불리시는 재산 선생의 관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사주 재테크라고 하는 이 사주 명리를 좀 공부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저기 그 코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단 실전을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간을 가지고 각각 일간이 어떤 조건 하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능력을 발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요하고 구독을 한번 좀 설정을 해주시면 저도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신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명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갑목일간입니다. 갑목일간. 갑목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천간의 가장 첫머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우두머리, 그렇죠?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주 오행 중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고개를 잘 못 숙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자존심이 세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넓은 땅, 이 무토에 심어져야 됩니다. 무토에 심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이 갑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요. 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갑목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갑목이 아름답게 그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한 것이죠. 금.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행을 먼저 보면 목이 세 개고 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꽃을 피우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금은 목에 있어서 관이잖아요. 관인데 지금 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관사주란 말입니다. 무관사주는 기본적인 그 특성이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찌 보면 그 자아의식이 굉장히 그 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사회에서 보면은 뭐 말 안 듣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관사주의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관이 채워지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러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아주 출세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는데 해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량이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따져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주의 문제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갑목이 있는데 기토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갑기합이 되죠. 그렇죠? 갑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간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간이 풀릴 때, 합으로부터 풀릴 때, 일간이 합으로부터 풀리는 것은 갑목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토가 온다든지
간목운, 기토운이 왔을 때,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갑기합이 되면은 요 간목이 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을목이 온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갑기합으로 얘가 을이 되면, 그렇죠? 요 을목 세 개가 전부 다 뭘 땡겨오냐면 경금을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경금. 그럼 이제 합이 풀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경금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을목운에서, 또 간목운에, 기토운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 합이 살짝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이 묶였다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인생에 좀 변동이 좀 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을목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을목들은 뿌리로 얽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기 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 진행이 잘 안 돼요. 일간이 묶여 있고 을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잘 풀리면 이 을목들이 간목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등라개갑. 등라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기 뭡니까 그 덩쿨식물이 이 간목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아름답게 저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저기 일 진행이 잘 안 되고 더디게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이 뭡니까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그 천간에 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에 묶여 있어요. 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재에 대한 갈증이 심하고 살면서 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기 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동 방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진술충미가 돼 있어요. 진술충미. 그래도 그러면 요 저기 해수가 신자진 해자축 이렇게 되면 요 밑에가 이제 탁수가 됩니다. 탁수. 사주가 탁해져요. 탁수. 그러면은 이 해수가 뭐를 탁하게 만드냐면 이 재를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탁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해수를 써야 돼요. 해묘미. 해묘미가 뭐예요? 목이잖아요. 이 사람은 목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목의 일. 목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그렇죠? 교육.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일, 아니면 섬유, 섬유, 내지는 인쇄, 인쇄, 아니면 저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런 걸 해야지 이 탁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탁수를. 근데 기본적으로 탁해져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 재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일지에 재를 깔고 앉아 있잖아요. 재를 깔고 앉아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밑에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재를 깔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하지만,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제가 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뭐래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저기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원국분 다 읽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자, 저희 8살부터 17살까지 간목이 왔잖아요. 간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탑이 풀리죠. 합이 풀리니까 이때는 저기 공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18대운에 개수가 왔어요. 개수가 오게 되니까 다시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한참 저기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다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보면은 유금, 신금, 신금, 경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관대운이 오잖아요. 그죠? 관대운이 오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해묘미를 저기 써야 되는데 이때는 유금이 오니까 뭐 진유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금과 관련되는 일을 그 전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공대를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 경영을 했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요 저기 그 간목하고 묶여가지고 을목이 경금을 끌고 왔다고 하니까 이 금과 관련되는 전공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하지만 이 운이 지나가고 나면 그죠? 여기 다시 저기 그 임신대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금이 오게 되니까는 신자진 해자축이 돼버리니까 탁수가 되니까 이때는 금에 관련되는 직업을 버리고 다시 목과 관련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탁수를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미대운에 오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대운이 지금 신미대운으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미대운에 오면은 밑에는 진술충미가 돼버리고 그죠? 신금이 왔으니까 신금이 지금 저기 요를 좀 뭡니까 간목을 다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이 왔을 때 이 관이 나한테 크게 저기 그 작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48대운 어떤가? 48대운에 보면 이제 경금이 오게 되면 어쨌든 합이 싹 풀리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술대운을 지난 다음에는 경오대운이 왔을 때, 그죠? 경오대운이 왔을 때 이제 저기 이 합이 풀리면서 뭔가 이제 직장에서 저기 진급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8대운에 기사대운이 오게 되면 합이 진짜 풀려버리잖아요. 그죠? 기사대운이 오면.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유축도 되고, 그죠? 사유축도 결국은 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의 일을 하다가 금의 일을 하다가 목의 일을 하다가 금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저기 그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진대운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가 들긴 했지만 이때는 좋은 대운이에요. 왜냐면 간목을 무토에 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간목을 무토에 심을 수 있으니까 이제 생활이 안정된다. 다만 계속해서 탁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해수를 자꾸 센대. 해묘미 그 행위를 자꾸 해야지만 저기 이 탁한 기운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간이 묶여 있는 이런 사주들의 특징은 합이 풀리고 묶이고 풀리고 묶이고 이런 과정에서 인생의 변동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지지가 탁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하지만 탁수를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진술 충미 중에서 저기 뭘 하나를 이용해서 요 저기 이 탁수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사주 감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처방을 해줄 때 좋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화가 없으니까는 심소장을 조심해야 되겠고, 금이 없으니까 저기 이 대장 이쪽을 좀 조심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끝에 토운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토운으로 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늙어서는 이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 말고 토지 쪽으로 저기 이 재테크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풀어 나가니까 그래도 뭐 저기 이해가 좀 되시죠?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사주를 푸는데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